오늘날 조직이 처한 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ESG 경영이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으면서 단순히 이윤 창출에 머물던 리더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리더는 조직의 방향성을 환경적 책임, 사회적 가치, 윤리적 경영과 같은 더 큰 틀 속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ESG는 외부 규제나 투자자의 요구를 넘어서 조직의 신뢰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되었기에 리더는 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상이 리더십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권위적 리더십이나 위계적 소통에 익숙했다면 MZ세대는 수평적 소통, 공정성,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직을 단순히 생계 수단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성장과 가치 실현의 장으로 여기며 리더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성원의 이탈이나 몰입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십은 더 이상 일방적인 지시나 관리가 아니라 공감, 존중, 피드백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경쟁의 심화도 리더십에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과 경쟁의 상황 속에서 리더는 지역과 문화, 세대와 배경을 아우르는 포용적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내부 지향적 리더십만으로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리더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합하여 조직의 혁신과 창의성을 끌어내야 하며 이는 단순한 관리자의 역할을 넘어 조율자이자 방향 제시자로서의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ESG, 세대 변화, 글로벌 경쟁이라는 세 가지 요인은 현재 리더십의 위기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없으며 변화하지 않는 리더는 곧 조직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리더십은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개인의 리더십 스타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지금 필요한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 입니다.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조직과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과거의 리더십 모델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전통적 리더의 이미지는 지시하고 통제하고 결과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조직과 사회가 직면한 현실은 단순한 지시와 관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ESG 경영, 세대 교체, 글로벌 경쟁,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리더는 새로운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고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역할 또한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는 권위적 리더보다 공감하고 소통하며 함께 방향을 찾아가는 리더를 원합니다. 또 사회는 기업과 조직이 단순히 이익을 내는 집단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책임 있는 존재로서 역할을 다하길 요구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리더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를 수용하며 사람을 존중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실천해야 하는 존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의 주제는 단순히 좋은 리더란 누구인가? 라는 추상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처한 구체적 상황 속에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고 각자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조직의 미래와 성과 그리고 구성원들의 신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리더십의 새로운 방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리더는 금세 뒤처지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지금 사회와 조직이 요구하는 리더십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포용과 공감, 성과와 윤리를 동시에 아우르는 균형 잡힌 리더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면서도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하고,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존중하는 포용성을 발휘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까지 함께 짊어져야 하는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리더십의 새로운 방향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조직 운영뿐 아니라 개인적 리더십 성장에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둘째, 실천 포인트를 찾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책이나 강의에서 배우는 이론으로만 끝나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부분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 리더십 유형과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포인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비전 제시형 리더십을 통해 내 조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코치형 리더십을 통해 내가 구성원의 성장을 어떻게 돕고 있는가? 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형 리더십을 통해 나는 얼마나 구성원의 목소리를 존중하는가? 모범형 리더십을 통해 내 행동이 곧 조직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자각하는가? 지지형 리더십을 통해 구성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가? 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좋은 말에 그치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찾아야 합니다. 리더십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회의에서 한마디 질문을 던지는 태도, 어려움을 겪는 팀원에게 건네는 짧은 격려, 조직의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 하나하나가 리더십을 드러내는 실천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작은 실천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리더로서의 책임과 가능성을 다시 점검한다면 앞으로 조직과 구성원에게 더 큰 신뢰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십 환경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리더십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환경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리더가 위에서 방향을 정하고 아래는 따르는 구조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너무도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리더십의 기준 또한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대의 변화는 가장 뚜렷한 흐름입니다. 과거 조직의 주축이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였다면 이제는 MZ세대가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계적 명령보다는 수평적 소통과 개인의 존중, 자기 성장의 기회를 중시합니다. 예전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리더십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리더가 존중과 공감을 보여주지 못하면 곧바로 저항과 불만으로 나타나며 조직 충성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요구 또한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업이나 조직은 과거 성과만 내면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리더와 조직의 윤리적 의사결정, 지속 가능성,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리더의 행동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존경을 얻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리더의 개인적 판단 하나가 조직 전체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과 디지털 전환도 리더십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국경을 넘어 확장되고 경쟁자는 전 세계에 있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자동화 같은 기술은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리더는 단순히 업무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빠른 변화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리더십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통제형 리더십에서 벗어나 비전을 제시하고 코치로서 성장에 관여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참여를 이끌고 모범을 보이며 지지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주는 리더십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명령과 지시만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고 공감과 존중, 책임과 솔선수범을 통해서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의 리더십 환경은 세대 변화, 사회적 요구, 글로벌 경쟁, 디지털 전환이라는 네 가지 큰 흐름 속에 놓여 있으며 이 변화는 리더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리더는 더 이상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변화 속에서 조직과 구성원을 지켜내고 성장으로 이끄는 안내자이자 동반자이며 책임 있는 대표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과거의 리더십 모델은 주로 지시와 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화 시대와 같이 대량 생산과 효율성이 중시되던 환경에서는 명확한 위계와 지시 체계가 효과적이었습니다. 리더는 권한을 가진 상위자로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으며 구성원들은 이에 따라 묵묵히 따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과는 속도와 정확성에서 나오고 조직 운영은 규율과 절차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이나 감정보다는 규칙 준수와 지시에 대한 충실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더는 명령하는 사람, 구성원은 따르는 사람이라는 구도가 뚜렷했고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곤 했습니다. 반면 현재의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 요구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세대가 다양해지면서 단순한 지시와 통제로는 조직이 원하는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소통과 포용을 중심에 두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일방적인 명령자가 아니라 경청자이자 촉진자이며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선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조율자 역할을 합니다.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곧 조직의 결속력과 창의적 성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현재 리더십은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성별, 세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오늘의 조직에서 리더가 공감과 포용을 보여주지 못하면 구성원들은 쉽게 소외감을 느끼고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과거의 리더십이 지시하고 통제하는 리더였다면 현재 요구되는 리더십은 소통하고 포용하는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효율과 질서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는 신뢰와 협력, 그리고 다양성 속에서 나오는 창의성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대의 변화가 아니라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의 방향 전환입니다. 조직 내에서 리더가 마주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세대의 다양성입니다. 한 조직 안에는 베이비붐 세대부터 MZ세대, 그리고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는 새로운 세대까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는 성장한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에 대한 태도, 소통 방식, 일과 삶의 균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기성세대가 헌신과 노력을 우선시한다면 젊은 세대는 효율과 자유를 중시합니다. 이런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조직 내 신뢰와 몰입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리더는 세대 간 차이를 단순히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강점과 관점을 연결해 시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치관의 충돌 역시 리더십의 새로운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직의 목표를 위해 개인의 가치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오늘날의 구성원들은 개인의 삶과 가치관을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공정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과 같은 가치는 조직과 리더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되었습니다. 리더가 이러한 흐름을 무시하거나 구성원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팀은 금세 불신에 빠지고 이탈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리더가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며 그것을 조직의 방향성과 연결할 때 구성원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여기에 디지털 변화는 리더십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디지털 협업 도구의 확산은 리더가 과거처럼 눈앞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팀원들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더욱 투명한 소통, 신뢰 기반의 관리, 성과 중심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자동화 같은 새로운 기술은 업무의 속도와 범위를 급격히 바꾸고 있으며 이에 맞는 리더의 학습 능력과 변화 적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결국 오늘날의 리더는 세대 간의 차이, 다양한 가치관의 공존, 그리고 디지털 혁신이라는 세 가지 큰 도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갈등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리더 스스로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과제를 의미합니다. 이제 리더는 단일한 방식으로 조직을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연결하며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유연한 조율자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첫 번째 핵심 역할은 바로 비전 제시자입니다. 비전 제시자는 단순히 멋진 말이나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그 목표를 이해하며 함께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불확실성이 높고 변화가 빠른 시대일수록 리더가 제시하는 비전은 나침반이 되어 팀과 조직을 하나로 묶는 힘을 발휘합니다.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팀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노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알지 못하면 금세 지치고 동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리더는 큰 방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고 어떤 변화를 이끌며 사회와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할 때 구성원들은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일상이 아니라 더 큰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한 비전은 단지 말로만 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더가 말하는 비전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과 연결되어야 하며 팀원들의 언어와 눈높이에 맞춰 전달되어야 합니다. 너무 추상적이거나 멀게 느껴지면 공감대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리더는 비전을 현실과 연결된 이야기로 풀어내고 그것을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과 연계시켜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목표는 시장 점유율 1위가 되는 것이다라는 문장보다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프로젝트가 고객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그 결과로 조직이 어떤 성과를 얻게 될지를 생생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비전 제시자의 역할은 결국 공감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리더가 진심 어린 언어로 방향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그 비전을 믿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함께 걷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방향을 명확히 하는 리더, 그리고 그 길에 함께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리더만이 팀을 하나로 모으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두 번째 핵심 역할은 코치이자 멘토로서 구성원의 성장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지원자입니다. 오늘날 조직은 단순히 성과를 내는 기계적 집합체가 아니라 각기 다른 경험과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구성원 개개인을 단순히 성과를 내야 하는 인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그 가능성을 끌어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코치형 리더는 구성원의 현재 수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성과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피드백과 자극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지시와 통제에 그치지 않고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과정을 통해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가?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구성원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들고 자신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게 하며 자기 주도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멘토형 리더의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멘토는 단순히 업무 성과를 넘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구성원이 직면한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경험을 나누며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는 업무 외적인 문제나 커리어 고민,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 리더가 멘토로서 진심 어린 조언과 지지를 보내준다면 구성원은 조직 안에서 내가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코치와 멘토로서의 리더는 결국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신뢰가 없이는 솔직한 피드백도 진심 어린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리더는 먼저 경청하는 태도를 갖고 구성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어야 하며 평가보다는 이해와 지원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해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리더가 코치와 멘토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성원의 역량 개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업무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고 시행착오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여유를 가지고 기회를 주고 실수에서 배우도록 격려한다면 구성원은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코치와 멘토로서의 리더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리더입니다. 조직의 미래는 시스템이나 전략보다 사람의 성장에 달려 있고 리더가 그 성장을 지원할 때 조직 전체가 함께 발전합니다. 나는 내 팀원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리더야말로 진정한 코치이자 멘토라 할 수 있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세 번째 역할은 바로 문화 조성자로서 신뢰와 심리적 안전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조직 문화는 단순히 규정이나 제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언행과 태도, 그리고 그 속에서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신호들이 쌓여 형성됩니다. 따라서 리더는 매 순간 구성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깊이 자각해야 하며 그 메시지가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 신뢰가 없다면 구성원들은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 어려워하고 문제를 숨기거나 무기력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리더가 심리적 안전을 보장해준다면 구성원들은 비판이나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혁신과 창의성의 원천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상태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려면 비난보다는 격려가, 침묵보다는 대화가 우선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문화 조성자로서의 리더는 일관된 태도로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구성원의 노력을 인정하며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신뢰는 쌓입니다. 또한 리더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움을 공유할 때 구성원들도 더욱 솔직하고 용기 있게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조직 문화는 구성원 모두가 이곳에서 나는 존중받고 있으며 나의 목소리는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 만들어집니다. 리더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야 하며 포용적이고 안전한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문화 조성자 역할을 다하는 리더가 있을 때 조직은 단순히 성과를 내는 집단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네 번째 역할은 의사소통 촉진자입니다. 조직 내 의사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 그리고 조직 성과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현대 조직은 세대, 성별, 직무 경험, 가치관이 다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때 리더가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지 않으면 작은 오해가 불신으로 이어지고 조직 전체의 분위기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사소통 촉진자로서 리더는 먼저 경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담긴 감정과 맥락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이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리더가 진심으로 경청하면 구성원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신뢰 형성의 기초가 되며 조직 내 협력과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청은 또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갈등이나 불만의 이면에는 종종 의사소통의 단절이나 오해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더는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피드백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성장과 조직 목표 달성을 돕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피드백을 줄 때는 사실에 근거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긍정적인 요소와 개선점을 균형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성원은 리더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업무 방식과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반대로 피드백이 모호하거나 일방적이면 불신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의사소통 촉진자로서 리더는 공감적 소통을 실천해야 합니다. 공감적 소통이란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 구성원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 단순히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구성원이 느낄 부담과 어려움을 공감하며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공감적 소통을 통해 구성원은 자신의 입장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갈등을 감정적 대립이 아닌 해결과 협력의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의사소통을 촉진할 때 조직은 단순한 정보 전달 구조를 넘어 협력적 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회의나 프로젝트 진행 시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서로 다른 관점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됩니다. 구성원은 자신의 목소리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며 이는 조직 몰입과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결국 의사소통 촉진자의 역할은 리더가 팀과 조직의 중재자이자 연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청과 피드백, 공감적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구성원 간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며 조직 전체가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리더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촉진이 실현될 때 조직은 단순히 업무 효율을 넘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내외 성공적인 리더 사례를 통해 의사소통 촉진자의 역할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사례로 대기업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조직 내 다양한 팀과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며 프로젝트를 조율한 리더들은 높은 팀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리더가 각 팀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 과정을 피드백과 회의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프로젝트 일정과 품질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의 행동은 구성원에게 신뢰와 참여 의식을 심어주며 결과적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국제 사례로는 애플의 팀 쿡을 들 수 있습니다. 팀 쿡은 스티브 잡스의 비전과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팀 간 협업을 촉진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조직 내에서 문화적, 지리적 차이를 고려한 의사소통을 강조하여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은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과거에 함께 일했던 리더를 떠올리고 그 리더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해 보세요. 그 리더가 조직과 팀을 이끄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 중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었는지, 즉,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던 순간을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팀을 하나로 모은 순간,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장과 잠재력을 지원한 순간, 조직 내 신뢰와 심리적 안전을 만들어준 순간, 혹은 갈등 상황에서 공감과 피드백으로 문제를 해결한 순간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리더에게서 아쉬웠던 점도 함께 떠올려 봅시다. 리더로서 부족했다고 느낀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거나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거나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지 못했던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왜 그 부분이 조직과 팀에 영향을 미쳤는지, 구성원으로서 어떤 어려움을 느꼈는지도 함께 돌아보세요. 이 활동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리더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리더 역할의 핵심과 실제 조직에서의 효과를 체감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경험한 리더십의 긍정적, 부정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자신이 리더가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강화하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리더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와 조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짧게 시간을 내어 눈을 감고 자신이 존경하거나 본받고 싶은 리더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그 리더가 팀과 조직을 이끄는 방식, 구성원과 소통하는 태도,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준 판단력과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직위나 권위가 아닌 실제 행동과 가치관, 리더십의 핵심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이 활동을 통해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리더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실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가 살펴본 핵심은 지금의 리더십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리더는 단순히 지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권위 중심의 리더십 모델은 빠르게 변화하는 조직 환경과 세대, 기술의 다양성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이제 리더는 팀과 조직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으고 각자가 가진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리더의 역할은 단순한 명령자가 아니라 비전 제시자이자 코치, 문화 조성자이며 의사소통 촉진자라는 4가지 핵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구성원과의 신뢰를 쌓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건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비전 제시입니다. 리더는 조직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그 목표가 왜 중요한지, 구성원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명확한 비전 없이는 팀원들은 혼란을 느끼고 동기부여가 떨어지며 조직 전체의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코치와 멘토로서의 역할입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발전을 돕는 차원을 넘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구성원 각자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주는 코칭과 멘토링은 조직의 장기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문화 조성자로서의 역할도 강조되었습니다. 건강한 조직 문화는 단순히 규칙과 제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리더가 솔선수범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심리적 안전을 보장하며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구성원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촉진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경청과 피드백, 공감적 소통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조직 내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리더가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직 전체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오늘의 강의에서 다룬 4가지 핵심 역할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리더는 지시하고 통제하는 사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며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권위와 직위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공감, 지원과 소통을 기반으로 팀을 이끌어야 합니다. 리더의 행동 하나, 선택 하나가 조직 전체의 분위기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상적인 리더가 되는 길은 거창한 변화나 극적인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룬 4가지 역할 중 단 한 가지라도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적용해 보는 것, 구성원과의 대화에서 공감과 경청을 실천하는 것, 팀의 방향성을 명확히 공유하는 것, 멘토링이나 피드백을 통해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것,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조직의 변화와 성과로 연결됩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선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리더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 전체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실천할 때 조직은 더 건강하고 성과가 높아지며 구성원은 만족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조직과 팀에서 그리고 자신의 역할 속에서 이러한 리더십을 한 단계씩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결국 우리가 함께 만드는 조직의 미래와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실천은 거창한 계획이나 한 번의 이벤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결국 일상 속 작은 행동의 반복으로 조직과 구성원에게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시작점은 경청입니다. 구성원의 말과 생각을 진심으로 듣고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경청을 통해 구성원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으며 의견이 중요한 가치로 다뤄지고 있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 작은 경험이 쌓이면 조직 내 신뢰와 심리적 안전이 형성되어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피드백입니다. 단순히 업무 지시나 평가 차원의 피드백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돕는 긍정적 건설적 피드백을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성원이 노력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는 과정은 구성원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기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피드백의 힘은 단기적인 성과 향상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인과 조직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인정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작은 실천입니다. 구성원이 노력하고 성과를 냈을 때 이를 즉시 알아보고 공개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조직의 동기부여와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성과나 시도조차도 인정받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구성원은 자신이 조직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는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공유는 단순히 조직 목표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역할과 연결성을 느끼게 하는 실천입니다. 리더가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명하고 그 목표가 왜 중요한지, 구성원 각자가 그 목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연결해주는 순간 구성원은 단순한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 참여자가 아니라 조직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됩니다. 결국 오늘 강조한 4가지 작은 행동 경청, 피드백, 인정, 비전 공유는 그 자체로도 강력한 리더십 실천이며 반복과 일상화를 통해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거창한 프로젝트나 특별한 이벤트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일수록 팀의 신뢰와 만족도, 성과는 눈에 띄게 개선되며 이는 곧 지속 가능한 리더십으로 연결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조직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행동의 힘입니다. 좋은 리더는 단순히 지시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구성원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역할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비전을 제시하는 비전형 리더로, 때로는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코치로, 때로는 신뢰와 심리적 안전을 만드는 문화 조성자로, 또 때로는 공감과 피드백으로 소통을 촉진하는 리더로 변모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나 계획이 아니라 실제 행동입니다. 말로만 조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이를 보여주고 실천할 때 구성원은 리더를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경청하고 인정하고 피드백하며 비전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쌓이면 조직 내에서 확실한 영향력과 존경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좋은 리더십은 말보다 행동에 의해 증명되며 이러한 행동이 조직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배운 모든 리더십 포인트는 결국 한 가지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좋은 리더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실천하며 성장해 나갑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경청하며 배운 것을 작은 변화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리더와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조직 문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긴장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지금부터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갑시다.